자,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때 모델링 문제로 어떤 문제들을 주로 봤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자, 뉴턴의 냉각 법칙, 그 다음 뭐 커피잔의 온도가 주변 온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 밸런스 법칙이라 그래서 소금물 A와 B가 있을 때 그런 소금물 문제라든지, 그 다음 또 박테리아 감소하는 속도,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1개 미분 방정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고, 그거를 1개 미분 방정식에서 배운 변수 분리형, 완전 미방, 선형 미방, 베르누이 등등으로 풀어내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2개 미방이 물리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주로 사용이 되느냐? 자, 용수철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자, 용수철 문제가 뭐냐? 자, 우리 65페이지를 보면 이제 뭐 내용들은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대 쪽에 물리학적인 표현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지식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 용수철 문제에서, 자, 일단 뭐 용수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뭐 길이가 얼마인 용수철이 있겠죠. 자, 그냥 달려있으면 의미가 없죠. 여기에 물체를 하나 매달 건데, 자, 어떤 물체를 매달면은 당연히 이 물체에 무게가 있어요. 근데 무게와 질량은 다른 거 아시죠? 자,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그때그때마다 단위는 다양할 거예요. 뭐 g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자,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가 얼마죠? 자, 우리가 질량만 따져서는 안 되고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까지 따져보셔야 돼요. 가속도를 주로 G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게를 주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나요? 자, 이게 mg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멀쩡히 있던 용수철에 질량 m짜리 추를 닮으로 인하여 용수철이 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늘어난 길이를 원래 요런 용수철이었는데, 자, 질량 m짜리를 매달므로 인하여 늘어났다고 하자. 자, 이 늘어난 길이를 S라고 할게요. 이동거리. 자, 그럼 이게 기본이니까 요거는 알고 가야 돼서 저보단 다 잘 아시겠지만, 자, 질량 m인 가속도가 g일 때, 즉 무게가 mg인 L을 매달므로 인하여 용수철이 S만큼 늘어나면 이런 식의 정립을 합니다. 자, 이거를 후크 법칙이라고 한대요. 후크 법칙에 의해서 자, 늘어난 무게와 이동거리 곱하기 비례상수. 자, 이동거리의 비례예요. 비례. 그래서 KS가 mg다. 즉 두 개는 차가 같아야 된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 비례상수 K를 용수철 상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용수철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선지식 첫 번째가 이 후크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후크 법칙에 의해서 이제부터 mg는 KS다. 자, 요 식 하나에다가 필요한 얘기들을 적어 놓으세요. m이 뭐다? 질량. g는 가속도. KS는 처음 용수철을 느린 거리. 매담과 동시에 늘어났겠죠, 그 거리. K는 용수철 상수. 자, 두 개는 일정해야 된다라는 후크 법칙에서 상수 K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라는 걸 볼 건데, 자, 그거는 뭐냐? 자, 이제 크게 용수철 운동을 자유운동이라고 해요. 이 자유는요, 비감쇄 운동이 있고 감쇄 운동이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는 운동은 감쇄 운동이고요. 비감쇄 운동은 가속도 질량과 저거 외에 아무 영향을 안 받을 때. 그럼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는 주변의 환경에 따른 다른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외부 요인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푸는 게 비감쇄예요. 즉, 진공 상태에서. 비현실적이긴 하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진공 상태에서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비감쇄 운동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비감쇄 운동은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자,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진대요. 이건 물리적인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m 곱하기 여기서 내가 저 물체를 잡아당기느냐 흔드냐에 따라서 요 물체를 매단 요 길이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 길이를 y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y는 자, 질량에 따라서 또는 뭐 외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흔드는 거에 따라서 자, 바뀌는 그 용수철의 변하는 요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자, 그 y의 가속도가 되겠죠. 두 번 미분한 건. 이거는 mg 마이너스 k s 플러스 y가 된다. 자, 이런 성질이 있어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그럼 mg는 뭐예요? 무게. 여기서 ks는 뭐예요? 처음에 매달았을 때 늘어난 거리. 그럼 y는 뭐예요? 거기다가 내가 더 추가로 늘린 거리. 처음에 s는 그냥 매달았을 때 이동 거리. y는 내가 추가로 얘를 더 잡아당겼어. 그럼 더 늘어나겠죠. 이 변한 거리를 y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이라는 특징상 다시 늘어난 애가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가려고 하는 작용이,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복원력에 의해서 자, 두 개의 차가 y2'의 질량배만큼 될 것이다. 뉴턴의 제2법칙이고요.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my2' 이꼴 mg 마이너스 ks 마이너스 ky인데 이 두 개는 제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my2' 더하기 ky 이꼴 제로가 바로 외부 힘이 없는 비감쇄 운동의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한 모델링식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후크 법칙이고요. 비감쇄 운동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y가 뭐다? 처음에 매달아 놓은 거에 늘어난 길이. 내가 이만큼 잡아당긴 그 길이를 y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가려는 복원력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애가 요런 식으로 변한다. 이 움직이는 애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복원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힘. 자, 요거를 비감쇄 운동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만약에 힘이, 여기서 힘은 무게와 같아요. 자, 힘 F가, 즉 무게가 10이고 용수철을 2분의 1만큼 느리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첫 번째, 후크 법칙에 의해서 자, 원래 용수철이 이만큼 있었는데 어떤 힘 10짜리를 여기다 달았더니 용수철이 2분의 1만큼 늘어났다. 자, 이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은 10이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mg 이꼴 ks에 의해, 자, mg는 10이고요. s는 2분의 1이니까 k는 얼마다? 용수철 상수는 20이다. 얘를 알아야 되고요. 자, 이때 이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에 관한 식은, 이동하는 거리에 관한 식. 근데 외부 요인이 없어. 그럼 그때 식은 다음과 같아진다는 거죠. m의 y2' 더하기 ky는 제로에서, 자, k는 20을 찾았고요. m은 이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서 가속도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가속도가 뭐 10이다. 그럼 m은 1이 될 거고.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m까지 찾아서 식을 완성하면 이런 상태의 용수철이 이동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식이 완성이 되고, 이거를 풀면 저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질 겁니다. 자, 이거를 비감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비감쇄는요. 자, 뒤에 있는 이그젠플을 먼저 볼게요. 자, 뒤에 있는 이그젠플을 먼저 보면 66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질량이 16분의 1이고, 자, 질량을 m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수철 상수가 4인. 자, 용수철 상수를 주로 K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용수철을 6인치만큼 늘렸다. 그럼 용수철을 늘렸다라는 건 처음에 늘어난 이동거리가 6인치다. 이 얘기죠? 자, 이때 t가 0일 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후크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후크 법칙은 mg 이꼴 ks니까 m이 16분의 1일 때 여기서 가속도는 k 곱하기 s인데, 자, 슬쩍 그 밑에 줄을 봤더니
여기서 거리의 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밑에 읽다 보니까 3분의 4 피트 퍼, 거기 나오는,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럼 다른 거에 거리의 단위를 피트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인치와 피트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때는 요거의 단위로 맞춰가야 돼요. 그러므로 인치를 피트로 바꿔야 돼. 그럼 단위 계산하실 줄 알죠? 몇 인치가 몇 피트예요? 자, 몇 인치가 몇 피트지? 12인치가 1피트죠. 예, 자, 저거 지금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12인치가 1피트니까 6인치는 2분의 1 PT로. 자, 거리를 재는 단위를 좀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mg는 ks에 의해 여기서 가속도를 뭐라고 놓죠? 무조건 중력가속도 9.8만 하지 말고 가속도도 여러 가지 단위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뭐가 된다? 32가 되겠네. 자,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mg, ks를 다 구해보고, 두 번째,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example 1. 질량은 평형 위치로부터, 자, 8인치 내려간 점에서, 그 말이 뭐죠? 평형 위치가 제로예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y라는 이 식은,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처음에 용수철 길이에다가, 자, 질량이 16분의 1인 추를 매달았더니 이만큼 늘어났어. 그 늘어난 길이가 2분의 1이야. 됐죠? 자, 그러면 늘어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힘도 있을 거고, 그죠? 자, 일단 늘어난 그 상태, 이 상태를 평형 위치라고 할 거예요. 이 자리가 초기값이니까 평형 위치라는 건 y0에서, 자, 어이구, y0가 아니네요. 평형 위치에서 8인치 내려간 점. 그럼 여기서 8만큼을 더 내렸어. 여기서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8만큼 내려간 점에서, 자, 8만큼 내려간 점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제로일 때 8이란 소리죠? 요거는 시간. 처음에 평행 위치에서 8만큼 내렸다. 그럼 시작점이 8이다 그 얘기예요. 이때 3분의 4 pt의 상향 속도를 갖는데, 자, 이만큼 내린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상향 속도는 내가 이 추를 위로 올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려가는 게 플러스라면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자, 내려간 점에서 3분의 4만큼의 상향 속도를 가지니까 내려간 점이 처음에 시작점이에요. 그 점에서의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자, 이렇게 초기값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자유운동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 외에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요런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는 이 변이, 시간에 따라 변할 거예요. 이 변이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이제 얘를 풀면 되겠죠? 자,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질량이 16분의 1이었고요. 자, 여기 용수 상수가 4였죠. 요거를 풀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배운 이계 미방이 이런 거 풀 때 이제 하라고 배운 것 같아요. 양변에 16을 곱하면 64, y = 0니까 y가 어떻게 된다? 자, 특성방정식 d제곱 64y로 묶일 것이고, 이때 d는 뿌라마이나 8i이므로. 자, 허근을 가질 때 우리는 일반회를 어떻게 쓰죠? C1 코사인, 여기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으니까 8t, C2 사인 8t가 될 것이다. 자, 요게 저 운동이 변하는 저 y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초기값이 주어져 있어요. y0가 8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C1은 8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미분한 거에 제로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미분하면 죄송해요. 제가 요거를 또 못 맞췄네요. 자, 거기 보면 평형 위치로부터 8인치 내려간 점이죠. 우리 인치 다 뭘로 고치기로 했어요? 피트로 고치기로 했으니까 8인치는 12인치가 1피트니까 8인치는 뭐가 된다? 3분의 2피트가 돼야지. 자, 값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네요. 자, 이때 거리는, 늘어난 길이는, 자, 단위를 다 피트로 통일을 시킬게요. 그럼
제로 넣었을 때 3분의 2니까 C1이 3분의 2고. 됐나요? 자, 미분한 거에다 제로 넣으면 3분의 4가 돼야 되니까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용수철의 자유운동에서 특히 비감쇄 운동에서 자, 초기값을 만족하는 운동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에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용수철이 이동을 할 겁니다. 운동을 할 거예요. 자, 대부분 용수철의 문제는 이렇게 진동의 함수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건을 이렇게 매달아서 당겼어. 그럼 얘가 복원력 때문에 올라가려고 변할 거 아니야. 띠용띠용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자, 그거를 진동의 함수,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비감쇄 운동인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비감쇄 운동은 뭐였죠? 진공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엔 감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감쇄 운동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용수철 운동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무슨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 후크 법칙. 후크 법칙에 의해서 mg가 ks다. 늘어난 길이와 올라가려는 복원력이 같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비감쇄 운동은 자, 용수철이 올라가려고 하는 감쇄력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자, 그럴 때는 오로지 my2' 더하기 ky 이꼴 0이다. 자,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번엔 감쇄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감쇄 운동은 뭐냐? 그 밑에 제가 로마 숫자 뒤에 감쇄 상수 베타라고 넣어놨는데, 자, 감쇄 운동은요, 여기에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게 맞죠? 자, 외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자, 여기에 베타 곱하기 y 프라임이라는 주변의 영향을 받는 이거를 감쇄 상수라고 해요. 베타가 감쇄 상수. 자, 그리고 용수철 운동에서는요, 이 주변의 영향을 받는 이 감쇄력은 Y'의 상수배다라는 가정하에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쇄 운동의 일반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구하다 보면 이계선형 미방이 됐으니까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m 곱하기 d제곱 플러스 베타 곱하기 d 플러스 k y 이꼴 제로가 될 거니까 이 앞에 나오는 특성 방정식 d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에 따라서 두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가 정해질 건데, 자, 이때 특별히 루트 안에 들어가는 얘가 양수여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지속걸로 표현이 되죠. 그때를 과감쇄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요 자리가 0이어서 중근으로 표현이 될 때 임계감쇄라고 합니다. 마지막 루트안이 음수가 돼서 허근으로 표현이 될 때, 허근이면 사인 코사인이 등장을 하죠. 자, 반복적인 주기함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감쇄 운동이라고 해요. 감쇄 운동, 즉 감쇄 상수까지 포함이 된 감쇄 운동에서는 자, 과감쇄, 임계감쇄, 그 다음 저감쇄 운동이라고 해서 굳이 구별을 할 거고요. 그거에 관한 그래프는 제가 밑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가 가감쇄 운동에 대한 그래프고, 두 번째가 임계감쇄. 자, 세 번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감쇄는 자, 얘가 진동하다가 수렴해야 돼요. 이런 게 저감쇄. 그 다음 비감쇄는 어떤 운동? 요거죠, 요거. 비감쇄 운동은 그냥 진동만 해. 더 이상 사그라들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는 비교를 하세요. 자, 거기서 일정하게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비감쇄. 그 다음 주기를 가지고 점점 수렴하는 것, 이거는 저감쇄 이동을 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감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예제를 풀다 보니까 초기값들이 나오더라고요. 초기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만약에 처음 시작점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위치가 양수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게요? 처음에 내가 용수철을 아래로 늘렸다. 그 얘기예요.
자, y0가 제로다 그 말은 뭐게요? 자, 지금 상태가 어때요? 후크 법칙에 의해서 일단은 매달아 놓은 상태예요. 자, y0가 제로라는 건 처음에 내가 얘를 아래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시작할 때. 자, y0가 제로라는 건 이 상태에서 시작할 때. y0가 음수라는 건 얘를 위로 밀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할 때. 자, 초기값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y''은 뭘까요? 이 용수철의 이동거리의 속도잖아요. 속도. 자, y''이 0보다 크다라는 것. 자, 얘를 그냥 가만히 놓아놓고 한 게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속도.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그거를 속도가 양수라고 하고요. y''이 제로라는 건 얘를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y''이 음수라는 건 얘를 시작할 때 위의 방향으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시작할 때, 자, 그때를 음수 방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와 이어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감쇄 운동에 해당하는 예예요. 자,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질량이 4분의 1이고 무게가 8파운드다. 무게가 뭐죠? mg가 8이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는 뭐 g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얘가 4분의 1이니까 32다. 자, 그 다음 추가 용수철을 2피트 늘어나게 한다. 이때 아까 위에서도 좀 어리버리했는데 제가 거리의 단위를 통일을 해야 돼요. 한번 밑으로 쭉 봤더니 다 거리의 단위는 피트가 맞아요. 자, 그럼 용수철을 2피트게 늘어나게 하니까 늘어난 거리가 2피트다. 일단 여기까지 슬러시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후크 법칙. 자, 후크 법칙에 의해서 mg는 ks이므로 mg가 8이죠? s가 2예요. k는 얼마겠구나? 4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는 4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자, 순간 속도가 y''이죠. 2배와 같은 값의 감쇄력이까지 슬러시를 해보세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순간 속도의 2배와 같은 감쇄력이라는 건 감쇄상수가 2다. 그 얘기예요. 자,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추를 평행 위치에서 슬러시. 자, 평행 위치라는 게 무슨 소리? 제로에서 시작을 하자. 처음에 t가 제로일 때. 그 다음 3피트의 상향 속도로 놓았을 때 위로 올리는 걸 무슨 방향? 음수 방향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거기 나와 있는 애들을 이렇게 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운동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까요? 감쇄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감쇄 운동입니다. 식은 자, mi2' 더하기 베타 y' 더하기 ky는 제로에서 질량이 4분의 1이고 감쇄상수가 2이고 k가 4니까 자, 이런 이계선형 미방의 재차형이 될 것이고, 자, 이계선형 미방의 재차형을 특성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 뭐가 나온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겠네요. 자, 그럼 일반에는 어떻게 됩니까? y는 C1 더하기 C2, 여기선 독립변수가 t죠? 2에 마이너스 4t가 되고, 자, 초기값 y0가 제로고 y'0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초기값을 대입해서 C1과 C2를 구하면 y는 C1은 제로가 나와요. 자, C2는 마이너스 3. 다음과 같은 꼴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럼 중근을 가지니까 무슨 감쇄라고 한다? 임계감쇄라고 해요. 임계감쇄는 점점점 0에 가까이 갈 거예요. 자, 요거의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면 얘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점점 0에 가까이 가는 임계감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자, 특히나 이계미방을 배워서 이렇게 용수철 문제에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자, 3번. 질량이 2분의 1이고 자, 차근차근 끊어가면서 무게가 16파운드. 자, 무게가 mg야. mg가 16파운드래. 추가 5피트 길이에, 자, 일단 단위부터, 자, 길이가 다 피트 맞구나. 그럼 피트로 갑니다. 자, 추가
5피트 길이의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데 평형 상태에서 용수철을 재니 8.2가 됐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용수철이 5피트인데 여기에 이제 줄을 매달았더니 이 길이가 8.2가 됐대. 그럼 늘어난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3.2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용수철의 이동거리는 3.2다. 자, 여기까지만 나오면 1번 무슨 식이 나와야 된다? 후크 법칙에 의해서 mg는 ks다. 자, 그럼 mg가 16이니까 s가 10분의 30이 다른 말로 2분의 16이니까 여기서 k는 얼마다? 2가 되겠고, k는, 아이고, 죄송해요. 10분의 32. 2를 약분하면 5분의 16이죠? 따라서, 아이고, 5분의 16. 자, 따라서, 여기서 k는 5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가면서 한번 수식으로 바꿔볼게요. 추를 밀어 올려서. 자, 밀어 올렸다는 건 뭐예요? 위로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평형 위치에서 이만큼 위의 점에서 정지시켰다가 놓았다 라고 했으므로 초기값 y0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만큼 밀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 거기다 밑줄 정지시켰다는 건 속도가 제로다. 자, 초기 속도는 제로다 이 얘기예요. 정지시킨 다음에 놓았다. 이때 주변 매체가, 즉 감쇄력이에요. 순간 속도와 같은 값의 저항력을 준다. 즉 감쇄 상수가 1이다. 자, 1대1의 영향을 준다. 변이를 구하여라. 다 됐죠? 자, 감쇄 운동이니까 식이 어떻게 된다? m y2' 플러스 베타 y 프라임 더하기 ky 이꼴 제로다. 넣어보죠? m은 2분의 1. 베타는 같은 속도. k는 5. 분수가 싫으네. 2를 다 곱해서. 인수분해 안 되겠죠? 자, 근해 공식 갑시다. 짝의 근해 공식 가면 y는 마이너스 b 프라마이나 루트 이렇게 될 거고 실수는 지수머리에 얹고 허수는 상가함수의 표현으로 표현될 테니까 t에 관한 용수철 움직임의 변이는 2의 마이너스 t에 c1 코사인 3t, c2 사인 3t가 될 것이다. 자, 이때 초기값 y0가 마이너스 2니까 누가 마이너스 2다? 이 자리 마이너스 2일 거고요. 그 다음 미분한 거에다 제로 넣으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대요. 될까요? 자,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꼴의 변이를 갖는다. 자, 이런 꼴이 될 때 우리는 무슨 감쇄라고 한다? 저감쇄라고 합니다. 저감쇄는 분명히 주기를 갖는 함수인데 점점 수렴해요, 0으로. 점점 이게 띠용띠용 하다가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될 거예요. 저감쇄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용수철 문제에 주로 이계 미분 방정식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계 미방으로. 자,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자, 또 이계 미방이 모델링에서 어떤 문제에 또 필요하냐? 요거는 앞서서 우리가 전기 전압도 1계에서 봤어요. 1계에서도 봤는데, 자, 2계에서도 전기회로 문제.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ET가 전압이고 Q가 전할량이라고 할 때, 자, LR 직렬회로, 이런 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LR 직렬회로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고 RC 직렬회로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을 때, 자, 키르키호프 제2법칙에 따라서 요거 1계 미방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키르키호프 제2법칙에 따르면 LRC 직렬회로를 나타내는 식이 L 곱하기 Q2' 플러스 R 곱하기 Q' C분의 1의 Q 이꼴 전압 이 T와 같답니다. 이거는 키르키호프 제2법칙에 의한 LRC 회로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이때 L이 뭐를 나타내죠? 저항, 인덕턴스. 이때 R은 저항. 그 다음 요게 커패시턴스가 역수로 들어가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Q는 전하량, E는 전압 해서 요런 애들로 이계선형 미방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용수철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매칭이 되는 애들을 적어놨어요. 우리 용수철 문제 감세 운동에서는 mi2' 더하기 베타 y' 더하기 ky 꼴 사실은 이 자리를 빼먹긴 했지만 이거는 외부의 힘 같은 거를 외력이라고 해요. 외력까지 표현을 하면 자 질량하고 매칭이 되는 게 인덕턴스, 그 다음 감쇄 상수랑 매칭이 되는 게 전하, 그 다음 용수철 상수랑 매칭이 되는 게 커패시턴스의 역수. 이렇게 각각 매칭이 되면서 이거 역시 이계선형 미방으로 풀이가 될 겁니다. 자, 뒤에는 예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자, 인덕턴스가 0.25 헨리를 갖고 다니겠죠? 그 다음 저항이 15미며 그 다음 자 커패시턴스가 0.001이다. 이때 전압은 제로이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하량의 초기값이 Q0일 때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I0가 뭐냐? 자 여기서 나오는 I는 자 전류인데 전류와 전하의 관계식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류와 전하의 관계식은 자 여기서 나오는 전류 I는 전하의 미분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I0가 제로라는 건 전하의 속도가 제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이럴 때 LRC 직렬 회로에서 자 그럼 LRC 직렬 회로가 뭐와 같다? 질량과 대응되는 인덕턴스 전하 2'. 그 다음 여기 감쇄 상수와 대응이 되는 저항. 그 다음 용수철 상수와 대항이 되는 커패시턴스의 역수는 전압이다. 자, 요거를 LRC 직렬 회로라고 합니다. 자, 주어진 초기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얘는 4분의 1의 Q2'. 자, 요건 역수니까 이렇게 돼요. 다음을 만족하고 다음의 초기 값을 유지하는 이게 선형 미방의 제차형을 풀어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다시 쓰면 자, 다음과 같으므로 요거는요. 풀어봤더니 근해 공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수분해 안 되고 짜게 근해 공식 갈게요. 그럼 Q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B에 플라 마이너 루트 B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다음을 만족하는 전하는 자, 지수 자리에 실수분은 얹고 나머지는 요거 뭐가 되죠? 36에 60이죠. 3600이니까 60i가 되겠죠. 그래서 C1 코사인 60t C2 사인 더하기 사인 60t의 꼴로 될 것이고 자 초기값이 있었어요. 첫 번째 t에다가 제로 넣으면 Q0랍니다. 자 그럼 t에다 제로 넣었을 때는 C1만 나오니까 이 자리가 Q0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한 거에다 0 넣으면 0이 돼야 돼요. 한번 해보죠. 자 이거 고배 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0 Q0의 사인 60 C2의 코사인이고 자 여기다가 제로를 넣게 되면 자 여기다가 제로 넣으면 얘만 남을 거예요. 마이너스 20 Q0 그 다음 뒤에 거에다 제로 넣으면 얘만 남을 거예요. 플러스 60 C2에 자 초기값에서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니까 얘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C2는 뭐가 된다? 3분의 1에 Q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3분의 1에 Q0다. 자, 될까요? 그래서 다음에 초기값을 만족하는 자, 초기값을 만족하는 전하의 자, 전하량은 다음과 같다. 공통인수 Q0로 묶어보죠. 자, Q0 2에 마이너스 20t에 코사인 60t 플러스 3분의 1에 사인 60t다. 이거 역시
자, 용수철 상수, 용수철 문제랑 비교를 하면 저감세 이동을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도 언젠간 제로로 수렴하는 그런 저감세 운동과 같은 그래프의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계선형 또는 고계선형 미분 방정식의 모델링 문제까지를 한번 맛을 봤고, 자, 요런 애들이 잘 일반화가 되면 3개도 되고 4개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미분 방정식 파트는 이렇게 1개 미방과 자, 기억나는 거 변수 분리형, 동차형, 완전 미방, 선형 미방, 베르누이 등등이 있었어요. 2개 미방, 제차형과 비제차형으로 나눠서 자, 풀이법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 파트는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에는 공업수학의 두 번째 파트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어요.